자, 종목군들이 이제 고점에서부터 조금씩 미끄러진 종목군들도 있고 합니다. 고점 찍고 나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 체코 수주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체코 수주 축하한다 이런 내용과 함께 한전기술도 상한가를 찍는 기염을 토했는데 지금은 꼬리가 쫙 달려서 20%그 수준에서 공방을 하고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여기 차트 이제 잡아놔 드렸는데 진입 신호가 늦게 떴어요. 늦게 뜨고 나서 고점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탈퇴됐습니다. 재진입이 되려는지 봐야 되겠죠. 재진입이 되려면은 24,500원, 600원 넘겨야 돼요. 그럼 재진입 신호가 나옵니다. 만약에 재진입 신호가 안 나오면은 뭐 그대로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잡으실 수도 있어요.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기준을 잡아 드린다면은 단기 종목에 대해, 그러니까 단기 물량. 그러니까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포트폴리오의 10% 비중으로 채워 놓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라이브 방송 VVIP 방에서는 요 기준을 좀 설정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3%, 5% 변동률이 확장돼서 10%까지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설정 범위를 잡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꺾이면. 그리고 완전한 정점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주력 비중의 물량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의 기준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거래대금이 1조 7천억 정도 터지긴 했는데 정점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완벽하게 정점 인식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거는 일단은 어찌됐든 대량 거래 3조 정도 터지고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음봉 꼬리 달리고 음봉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돼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 그러면 아니에요. 프로그램의 매도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 자리에서 매수 신호를 냈어요. 54,000원대 초반에서 그리고 54,650원 요 자리 이렇게 넘기면은 역시 또 매수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이 54,650원이라는 가격이 요 자리인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3%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를 주력 10% 비중 이외에 가지고 계신 물량들 그 범위에 대해서는 뭐 차익 실현 부분을 설정할 수 있다. 마지막 물량 마지막 매수자인 뭐 55,500원 뭐 이렇게 따라붙은 물량도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은 손절이 될 수 있어요. 손절이 될 수 있더라도 3%의 기준을 설정 잡을 수 있다. 근데 마지노선은요. 주력 비중의 10%는 상관없어요. 가지고 갑니다. 최정점의 인식을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옆으로 뭐 횡보를 하더라도 가져간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일단 단기 변동성 매매로 진입했던 물량에 대해서는 저 5% 53,500원을 재차 이탈하면 그러면 그 물량은 차익 실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력 비중의 물량은 아니다. 지난번 6월 5일 날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히려 강력하게 되돌렸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오히려 위에서 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매도 차익 실현 부분도 설정을 해드렸었는데 이때 기준이 되겠죠. 이때가 44,000원대예요. 이게 6월 5일일 거예요. 14차 목표 주가가 5만 원 드렸고 지금 이제 16차 목표 주가 6만 원이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현재 주가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제 그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요게 프로그램도 좀 불편하고 많이 미끄러져 있는데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설정했던 범위가 55,000원이란 말이에요. 편입자는 관망. 그리고 요 기준에서는 이제 주력 편입 비중은 유지라는 거죠. 주력 편입 비중 10%는 유지. 주력 코트 비중 유지. 그리고 단 변동성 매매 기준 비중은 아래의 전략대로 대처. 아래의 전략대로 대처.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 그대로 보시면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직 계산기 없으시면 달라고 하시고 근데 지금 대체거래 시장까지 형성이 돼가지고 매직 계산기의 거래량은 다소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장중의 고점이 이제 56,300원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의 조정은 55,500원인데 저거는
변동률이 10%까지 확장이 됐기 때문에 툭 건들면 밀리는 게 저 정도의 거래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고, 개별 매매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3% 조정의 기준도 개별 매매 기준으로. 그래서 변동성 매매 기준의 물량은 여기서도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54,100원, 200원이에요. 오히려 이제 매수 신호를 잡아드린 거고, 그럼 마지노선에 보면은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했을 때 저 53,500원에 이탈이 되면 오늘 53,500원에 문자 한번 나갔고, 그리고 55,500원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54,200원에 나갔고, 53,500원이 이탈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프로그램이 250만 주나 매도기 때문에. 전일 대비 지금 6% 상승해서 맴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살짝 내려오면은 단기 물량은 차익 실현하자.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이지만은 그 전에 뭐 가지고 있던 단기 물량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캡처를 해서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그리고 녹화하는 사이에 뭐 55,000원까지 와주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못 와주더라도 마지노선 설정 범위는 53,5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그렇게 대처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동성 매매 기준의 비중은 차익 실현하실 수 있다. 오늘 물량은 손절도 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주력 비중의 10%는 진짜 이건 정점이다. 이젠 끝났다. 라는 인식이 잡힐 때. 그래서 마지막 물량들이 다 손절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 기준에서 이제 설정 범위를 좀 잡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그 마지노선 물량까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해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십시오. 됐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순식간에 슈팅 나와서 사상 최대 초고점, 또 시가총액 아마 10위까지도 들어왔을 거예요. 저렇게 되면 그 흐름까지 연출이 됐는데, 일단은 단어를 명확하게 이제 써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비중 범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상관이 없다. 10%는. 그리고 문자도 지금 다 같이 발송을 할게요. 뭐 전체적으로 VVIP방 채팅방까지는 올려놔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외부에 계신 분들은 또 놀랄 수 있어요. 방금까지 매수 사인 나왔는데 이거 뭐 매도를 어떻게 하려는 거야 라고. 저게 이탈되면 됐죠? 이탈되면 차익 실현을 한다. 또 오늘 물량은 손절을 한다. 뭐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전체 공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굳이 뭐 전체 공개를 해서 우리의 주력 포트의 전략을 뭐 굳이 다 오픈해 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영상 나중에 보시는 분들 기준에서 아 여기는 이렇게 대처를 했구나. 그 정도면은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투자에너빌리티 이제 뭐 전략 부분은 계속 올려놔 드렸으니까 그 부분들 참조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과연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강세를 띨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수 사인을 낼 정도로 정점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잡는 거예요. 왜 매도 사인까지 내느냐라는 부분은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점 잡아서 대처하실 수 있는 기준을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63,500원까지, 예? 요거 잠시만요. 실리콘 투고, 이렇게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56,300원까지 163%가 올라온 거예요. 163%. 어마어마하죠. 단기간에 실질적으로 이제 3만 원대 고점을 넘기고의 움직임이 나온 거는 5월 14일이에요. 5월 14일 날 제대로 슈팅이 나오고 3만 원대 넘기고 다시 이제 고점 갱신하고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월봉 띄워놓고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심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증자했고 합병했고 그렇게 되면서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주가 그리고 3만 원대 주가에서도 실질 사상 최대치 신고가 10조를 넘는 그리고 지금은 30조를 넘긴 그런 흐름이에요. 35조 장중 기준에 36조 시가총액 장중 기준에 10위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2월 18일부터 좀
공략 범위가 설정이 돼 있었고, 그리고 3월 포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넣었어요. 2월 말 기준에서부터. 대표적인 예가 체코는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움직이니까 보셨죠? 체코 수주 되니까 날라가죠. 아니에요. 명분이고. 한수원이 체코 수주한 게 언제입니까? 체코 수주한 게. 체코 수주한 게 4월 말이에요. 4월 말에 체코 수주하고 주가는 3만 원을 못 넘겼어요. 29,900원 찍고 그러고 나서 밀렸단 말이에요. 얼마까지? 2만 원까지 밀렸어요. 그게 무슨 체코 수주 호재야. 응? 그리고 체코 수주가 재료 노출로 인식이 잡혀서 무너졌는데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개파락, 그러니까 대체 시장에서 이제 마이너스 14% 그리고 개파락 10%. 그때가 프랑스가 또 시비 걸었을 때예요. 응?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제 돌리고 지금 54,500원까지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뭐 불편한 위치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13%까지 밀려 내려가 있을 때 21,900원까지 밀려 내려가 있을 때 우리는 비중을 줄인 게 아니라 유지하고 4월 포트에도 넣어놨죠. 그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3월 포트 기준에 53,300원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현재가는 54,500원 공방이에요. 고점은요 56,300원까지 갔어요. 여기에서 더블이란 말이죠. 3월 포트 2월 말에 편입한 게 비중 10%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를 제외하면은 가장 높은 비중을 편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4월 포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8% 수익이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더 높은 수익인데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제외한 주력주 중에서도 완전 주력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 기준에 가장 높은, 그렇게 해서 128%? 그 5월 포트에도 넣었다라는 거죠. 4월 말 종가가 28,950원인데 남들 3만 원 못 뚫는다고 했을 때,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10% 비중을 5월 포트에도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이 거의 더블입니다. 그리고요 6월 달에도 또 넣었죠. 다 오른 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신고가 내고 나서 30% 올랐다 3만 원 돌파하고 4만 원을 넘겼다 문제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가장 효자 노릇을 합니다. 6월 달에도 시장 대비해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결론적으로 마감 때 이걸 다시 또 캡처를 하면은 또 완전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전력도 가격 반발력이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넘겼고, 그리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계속 슈팅이에요. 54,500원, 600원 여기에서 조금 더 움직이면은 또 매수 강도를 잡아드릴 수 있는데 지금 3시 3분이라서 주봉상으로 이제 한 번 더 보고 대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좀 설정 범위를 놓고 보시고, 결론은 이렇게 10% 비중 가져가는 게 지금 뭐 6월 초순이긴 합니다만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7월달 포트에도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10% 비중으로. 뭐 제2의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잡아주세요. 그럼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 정도의 공격적인 매집이 돼 있고 명분이 있어서 슈팅이 나오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 보면 되죠. 그게 두산에너빌리티로 2만 원부터 4월 9일이에요. 4월 9일 올해 4월 9일 2만 원부터 거의 뭐 200%지 사실상. 6만 원 뭐 지금 목전에 있잖아요. 거의 뭐 또 23,000원, 28,000원, 3만원, 33,000원, 37,000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3만원에서 다시 2만원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근데 보신 것처럼 10% 비중을 유지하고 신규 가입자 편입시켜드리고, 그리고 4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도 대박 나셨죠. 더블 나셨죠. 더블 대박 나셨죠. 2만원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매수입니다. 또 여기서도 매수입니다. 41,500원, 42,500원 다 매수라는 거예요. 47,500원까지. 문자 너무 많아요? 문자 많으면 뭐 줄이면 되지. 응? 너무 많으니까 장수 줄이자 그러면 4만 원. 그러고 나서 42,500원, 47,500원. 어쩔 건데. 지금도 매수인데 오늘 것까지도 또 매수의 기준이 잡히겠죠. 어제 오늘. 문자 두산에너빌리티도 문자 설정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47,500원 이후에 5만 원대 매수 사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까지도. 응? 어제, 오늘.
결론은요. 매매 따라기 기준에 하나 시스템이 55,100원까지 올라가요. 여기 보시면 매매 따라기 기준에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 그 기준에 하나 시스템 얼마? 26,000원? 55,100원까지였습니다. 한미반도체 저기서 슈팅 나오고 꺾일 때 정리를 했으면 되는 거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54,700원이에요. 시간 뭐 좀 더 늦어지기 전에 초대량 거래를 터뜨리고 1조 7천억을 터뜨리고 꼬리가 살짝 달린 수준의 흐름이라면 매수의 기준 잡는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노선 5%가 무너지게 됐을 때는 그때는 단기 변동성 매매 물량은 차익 실현한다. 그 기준입니다. 자, 위로 54,800원 기준, 그 다음에 차익 실현 순절 가격의 기준을 여기서 어떻게 잡아드려요? 오늘 기준에 단기 변동성 매매 물량은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의 물량 변동성 매매 기준 물량은 얼마? 고점 대비 마이너스 5% 수준 얼마? 53,500원 이탈시 100% 차익 실현. 오늘 들어간 물량은 순절이 되겠죠? 응? 지금 들어가는 물량도. 근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요.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문자 나옵니다. 그럼 외부에 계신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죠. 야, 이거 뭐 하라는 얘기야? 조금 전에 차익 실현 관련해서도 문자 오더니 이건 뭐지? 조금 전에 문자는 마지노선 53,500원을 이탈하면은 차익 실현 하십시오의 문자고 지금의 문자는 지금 3시간 넘었지만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 가져갈 수 있다. 그 기준의 문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문자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계셔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 헷갈려서 VIP방 계신 분들 또 문자방 계신 분들 엉뚱하게 매도의 기준을 잡지 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올해 1월 18일부터 가상 1억 계좌를 바탕으로 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군들도 아까 1월 2일자 보셨죠? 20만원 공방인 거. 지금 55,000원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두산에너빌리티. 거래대금 터지고 제한적 꼬리에 양봉이라면 내일 눌리더라도 크게 뭐 무리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평균 단가 25만원에 얘도 40만원을 넘겨요. 40만원. 결론적으로 이런 매매를 진행하다가 2월 18일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미국의 정책주의 기준에 원전주가 포함이 되는 원전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원전 관련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선호한다면 공화당의 기준에서는 전통 에너지 부분과 원전까지도 활용을 해서 전력난을 타개하겠다. 요 기준입니다. 거기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상 어찌됐든 원전주로서 부각이 되면서의 흐름인데 27,000원에도 매수하겠다의 기준이 매매를 하겠다. 그래서 3만원까지 올라갔었고 이게 2만원까지 다시 내려오고 다시 또 3만원 가고 다시 2만원까지 내려오고 다시 3만원 가는 이후에 5월 14일 날 뚫고 올라가죠. 그래서 결론은 이 당시 기준에 이제 26%까지 채워놓은 수익률이 5월 14일에 그 변동과 함께 50%대 수익으로 그리고 다시 매수를 해요. 고점을 넘겼는데 이거는 다시금 눌릴 흐름이 아니라 고점을 강력하게 넘기고 추이 추세의 강화 부분이 형성되는 위치구나.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결론은 현재 기준에 이 27,000원부터 이제 매매를 들어간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뭐 100% 수익이 되는 거고요. 실질 그 모의 계좌 수익률은 5월 14일 이후에 급격히 증가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슈팅으로 인해서. 그죠? 그 67%까지 59거래일 만에 그리고 61거래일 만에 73%, 62거래일 만에 88.7%, 64거래일 만에 99.6, 100%죠. 그리고 70거래일 만에 110%, 120%, 130%, 어제 기준까지가 146%, 오늘 기준에 170%. 매매 따르기 계좌예요. 79거래일 동안에.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설정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계좌 손익 부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도 변동률이 꽤 크게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다 잡아냈잖아요. 검색기에 뭐 2만 원에 뜬 거 1월이야? 그러면 그 이후에도 2만 원 공방이 있었고 4월 30일 같은 경우에 밀려 내려갔다가 재차 되돌려지는 과정 속에서 2만 원대 중반, 그러니까 2만 6천 원의 매수 신호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중간 범위를 빼고 그냥 멋들어지게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얼마?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까지도 계속 매수했다.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수익 범위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 검색기 기준에서 이런 자리에서 다 매수 신호 나왔고 망치형 떴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 신호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2만 원 초반 아닙니까 이게. 갭이 나왔잖아요. 그럼 띵똥하고 매수 신호 나왔겠지. 상승장악 확인형이 뜨면 여기서 띵똥하고 2만 5천 원의 매수 신호 나왔겠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거래가 터지면서의 이동평균선 우상향이면 거기서 띵똥하고 매수 신호가 나왔겠지. 이해되세요? 교육을 받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프리미엄 교육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550만 원 내고 9시간짜리 교육 5개 받으실 거예요? 그 프리미엄 교육을 저 동영상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은 회사에 전화해서 달라고 말씀하시고 저걸 다 교육받아서 강아지 선생님처럼 스스로 수익을 내시든가 아니면 불기둥 AA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99만 원의 종목 문자만 나가요. 오늘도 두산하이빌리티 53,500원에 문자만 나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문자 나갔고 근데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까지 설정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가 다 나오는 기준 매매 사인이 다 나오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는 거는 VIP 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라이브 방송 이렇게 실시간 전략을 설정해서 듣지 못하시니 지금 기준에는 이제 뭐 자산 규모들이 뭐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해요. 종목 검색기 신청하신 분들 자산 규모를 보면은 거의 30% 이상 윤정도 방송을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30% 이상이 자산 규모가 1억 이상이시고 그리고 이제 뭐 3억, 5억이신 분들이 꽤 되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 자산 규모라면은 무조건 VVIP 방에 오시는 게 옳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 지금 변동률, 지금 수익률이라면 두산에너빌리티가 3만 원 고점 뚫고 나서도 따버린 거고 거의 2만 원에서부터 출발 스타트를 잡으면 그게 불과 2만 4천 원까지 대밀렸던 게 언제예요? 4월 말에 5월 초에 5월 초. 한 달 만에 150%, 200%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 수익을 중간에 다 털릴 이유가 뭐 있냐 이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를 아까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막연하게 100만 원 간다? 다 좋은데 두산에너빌리티가 100만 원 가면은요 시가총액이 700조가 넘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360조인데 삼성전자 대비 2배 더 올라간다는 얘기야? 정신 나간 거지. 왜 그 말씀 드리냐면은 어느 시점에선가는 차익 실현해야 돼요. 오늘도 다행스럽게 급격히 밀고 내려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도. 그 이유는 다 설명을 드렸고. 한번 시가총액이 지금 뭐 10위까지도 이제 올라오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군에는 지금 시장에서 ETF 상품 뭐 인덱스 상품에 대한 ETF 상품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럼 지수 추종 상품에 매수가 들어오면은 시가총액 10위인 종목 지금 현재 10위, 11위인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도 인덱스 상품 판매된 것만큼의 해지 물량이 들어온단 말이죠. 고수급이 있고 또 시장에서 원전주가 강하다? 그러면 ETF 상품도 원전주 위주로 상품을 만들죠. 그래 잘 팔리니까. 그런 간접 자금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케이스는 드뭅니다. 또 수급이 그만큼 들어와 있고. 다만 이제 정점 인식이 잡혀서 꺾여져 내려갈 때에는 들어와 있던 수급도 비중 조절에 의해서 빠져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2차 전지 23년도 7월 26일 날 전량 매도하고 최고점에서 매도한 이후에 뒤도 안 돌아보는 그런 이유는
그런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뭐 공매도에 대한 공약도 안 받아요. 응? 그런 전략을 오늘은 이제 녹화를 좀 짧게 끝낼 건데, 보시면은 유튜브 이렇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유튜브 이렇게 누르시면은 유튜브 쪽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전략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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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중에도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계속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전략은 이렇게 유튜브에서 또 검색기는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재편입 신호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니까. 지금 주가가 돌려졌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재편입 신호가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렇게 재진입 신호가 나와 있죠. 주가가 약세를 띄면 재진입 신호가 안 나오겠죠. 밀려 내려가면 한번 탈퇴 신호 나왔으면은 매도인 건데, 탈퇴 신호 나오고 매도. 근데 매도하고 관망을 했더니 다시 재진입 신호가 나오더라. 그럼 수수료 빼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 또 뭐 늘려서 예를 들면 손절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맥락의 기준을 좀 설정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전화번호 여기 노출돼 있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함께 움직이셔서 뭐 수익 기조를 가져가시라는 그 말씀 먼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시가총액이 35조를 넘기고 있는데 영업이익 순이익은 이것뿐이 안 나와요. 뭐 앞으로 끝내준다, 그거는 앞으로 끝내줄 때의 얘기고, 응? 그잖아요. 그래서 펀더멘털적으로는 불편한 부분이 많으니 수급을 놓고 보자. 기술적으로 철저히 대처하자. 그 수급 범위는 이렇게. 작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쌍끌이 순매수가 된 종목이다. 올해 기준으로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작년 4분기 이후에 하이닉스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 2위잖아요. 그 종목군들이 지금 하이닉스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이잖아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25만 원이 안 돼요. 못 들었었어요. 지금 24만 6,500원까지 갔어요. 지금은 좀 눌려있다 할지라도. 그리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작년에 15만 원에서부터 올해 지금 96만 원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슈팅이 나오고 있는, 거기에는 쌍끌이 순매수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고, 한국전력 두들겨 맞았지만 걔도 마찬가지고,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순매수 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을 좀 놓친 게 아쉽긴 한데, 현대건설도 따블인데 검색계 다 터져 나왔죠. 검색계 다 터져 나왔잖아. 현대로템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지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매집이 돼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상 그 수익 범위들이 월등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 수익 범위들이. 그래서 이런 그 매집이 단행된 이유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고, 또 5월에도 월별로 계속 따져봐도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순위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이 수주 잔고나 매출 때문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수주 잔고나 매출 기준이 잡혀 있어도 컨센서스 보시면 내년에도 영업이 그래봐야 1조 겨우 넘겨요. 시가총액 35조짜리가 저평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에는 상당 부분이 반영돼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체코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 노출돼 있는 내용이에요. 체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보는 거는 미국의 정책주로서 보는 겁니다. 미국의 정책이 원전을 사용하겠다의 기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현지의 원전 관련 업체들의 주가도 상상을 초월하게 탄력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명분으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강력하게 수급을 넣고 있는 게 확인됐다? 그러면 얘를 기술적으로 설정을 잡고 주력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의 비중을 거의 뭐 지금 7, 80% 채우고 있다고 쳤을 때, 나머지 변동성 매매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에 시가총액 5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이제 11위 진입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어느 누가 시가총액 1, 2, 3위, 1, 2, 뭐 3위가 아니죠. 3, 4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유통 물량 없는 애들이 포진하고 있고 시가총액 1, 2위와 시가총액 5, 6위, 시가총액 10위를 포트폴리오에 꽉 채워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채워놓고도 계좌 수익률이 시장 대비 월등하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채워놓고 그 수익이 나니까 변동성 매매 수익,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수의 기준, 주력 포트폴리오 10% 이외에도 변동성 매매 뭐 별다르게 들어갈 거 없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지. 그런 수익 범위들을 챙겨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검색계에 뭐 2만 원부터 2만 6천 원, 3만 원, 그리고 다시 2만 원으로 내려오고 또 3만 원 찍고 돌리고 5월 초순에 이제 2만 4천 원까지 대체 시장에서 밀리고 그리고 정규장에서는 2만 6천 원까지 깨졌죠. 그 2만 6천 원 깨지고 돌릴 때 우리는 2만 6천 원에 문자 사인. 그리고 검색계에서는 2만 8천 원에 검색계 뜨고 그러고 나서 뭐 지속적으로죠. 지속적으로 3만 원대, 4만 원대 계속 매수. 6월 11일에도 마찬가지. 계속 매수. 6월 11일에도 5만 원 수준까지 해서 매수.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이제 줄여줄게요. 뭐 이렇게 많이 뭐 다 볼 필요 뭐 있어. 검증이 다 돼 있는데 촘촘하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야. 2만 8천 원 오케이. 그다음 3만 2천 원 오케이. 3만 6천 원 그리고 애매하네. 애매하네요. 2만 8천 원 3만 6천 원 이렇게 넘어갈까? 2만 8천 원 뭐 3만 6천 원 너무 많지는 않다 그래. 이 정도 오케이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빼버리죠. 이제 오늘 기준에 또 이제 터져 나오고 오늘 검색기 설정돼 있고 오늘 5만 그 두산에너빌리티 MTS가 얼마에 떠 있죠? 5만 3천 원인가요? 어쨌든 뜨고 그러나서 수익입니다. 이런 수익 범위들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교육 9시간짜리 교육 언제 다 받을 거예요? 이렇게 딱 그냥 저기서 검색기에서 매수 신호가 빵빵 나와주면은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제 장중에 잘라놓은 5만 800원일 때 차트입니다. 오늘 5만 6,300원, 시가총액 11위가 그 수익 범위를 매집에 대한 이 교육 자료가 이 도서 자료 찢어놓은 건데 이게 지금 2008년도 도서예요. 매집이 되면 이만큼 변동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뭐 매집률이 어마어마합니다. 6억 4천만 주짜리인데 올해 들어서만 2,500만 주. 더 되지. 어제 이것 좀 잘라놓으라고 그러지 않았었나? 안 바꿨나 제가? 안 바꿔놓은 건가? 그런 거 같네. 어제 원고에는 아마 바꿔놓은 것 같은데 아니면은 하여간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저 누적 수급 범위가 대단합니다. 뭐 안 바꿔놨네요 어제. 제가 안 바꿔놓은 건가? 어찌됐건 오늘은 이거 다 바꿔 놓을 테니까요. 그래서 수급 범위 이것까지 다 잘라 주셔야 돼요. 오늘 장중에 뭐 어지간한 거 다 잘라놨으니까 오늘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하고 당연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 종목이겠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뭐 다 잘라놨고 마감 때 제가 차트는 제가 잘라서 넣을 테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아마 거의 다 됐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종목 검색해서 뜬 상한가가 한전기술 또 한전그룹주들 그리고 아난티가 또 상한가 갔죠. 걔네들 장중에 현대건설하고 태웅은 장중에 잘라달라고 했으니 표작업하고 은근히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요거까지 두산에너빌리티에 요 수급 범위까지 좀 오늘은 잘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투자에너빌리티의 누적 수급 범위가 약 한 4% 됩니다. 올해 들어서만 작지 않은 물량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니까 슈팅이 나오는 거고. 지금 정체 상태에서 이제 뭐 체코 이슈가 됐든 뭐가 됐든 오버슈팅들이 계속 나와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정점 인식이 잡혀요. 하나는 거래대금 진짜 한 3조씩 터지면서 꼬리 달리고 내려오거나 음봉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쉬어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느 날부터 거래대금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지금 거래대금이 오늘은 터졌지만은 최근에 거래대금 10위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거래 없이 둔화되면서 고점에서 계속 멀어져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거래 수반되고 강세 흐름을 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상 최대치 고점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거래 터지고 꼬리 달리고 음봉이냐, 아니면 거래가 급격히 감소되느냐. 그래서 거래대금 10위 밖으로 또 20위 밖으로 없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급락이 아닌 어떻게 돼요? 점진적인 눌림 현상의 주가 조정이 나오죠. 시장이 강하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근데 지금 당장은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정점의 인식이 잡혀지지는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내일장 공략주 뭐 2월, 3월, 4월, 5월, 6월 지속적으로 내일장 공략주로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공략주로 설정이 돼 있고, 결론은 오늘 또다시 슈팅이 나온 거고, 11자 공략주에 넣어놨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의견들도 있고, 뭐 100만 원 간다는 헛소리하는 제2의 뭐 박순혁이도 아니고 배터리 아저씨도 아니고 무슨 100만 원 간다고 얘기를 해요. 100만 원 가면 고맙지만 여기서 20배 오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시가총액 700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벅차요 사실은.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처하고 차익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차익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오늘은 혼란스럽기도 하셨겠죠. 매도의 신호 매직 계산기에 설정을 잡아드렸으니까. 근데 그 차익 실현의 기준이 얼마였어요? 53,500원을 재차 이탈하면이었는데, 그러지 않고 돌리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5월 6일에도 뭐 강한 종목이니까 어쩔 수 없죠. 6월 5일이죠. 6월 5일. 6월 5일에도 차익 실현 합시다. 단기 물량은 주력 10%는 가져가는데,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뭐 하자라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그게 이탈되지는 않았어요, 재차. 근데 어찌됐건 돌려지는 가운데서 강하게 매수를 잡아드렸죠, 다시. 여기서는 매수입니다. 강하게 돌리는데 왜요? 라고. 그러니까 오늘 기준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53,500원을 단기 물량의 차익 실현의 마지노선을 설정해 드렸고, 다행히 이제 뭐 55,000원까지 공방으로 되돌려 놨는데, 내일은 또 내일대로 변동성이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 물량의 설정 범위는 재차 또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잡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다시금 매수 강도까지 드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서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센터 전화번호 노출돼 있으니까, 나와 있으니까 왼쪽 화면 보시면서 적어두시고, 그리고 대처하시면 뭐 무난하겠습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 목표 주가는 그대로 6만 원 유지하면서 대처를 일단 합니다. 예.